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정부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 청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청구인은 황교안 법무장관을 대표로 한 대한민국 정부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정당 활동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고 합니다. 국민을 종북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상규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규입니다. 설마 했는데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셨습니까? 아니요,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고요. 법무부에서 법리 검토를 하다가 결국 중단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법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일을 사상 초유의 이런 사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어제 국무회의에서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다던데요. 그 안건이 올라가고 의결된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습니까? 저희도 뒤늦게 알게 됐고요. 네. 처음에는 단순히 보고만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긴급 상정을 해서 바로 심의 통과시켜 버렸고요. 네. 거의 이것은 차관 회의라거나 국민적 공론이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마치 군사 작전처럼 처리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유럽을 순방 중인데 영국에서 거의 비슷한 시점에 의결과 비슷한 시점에 결재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이것을 처리함으로써 마치 네. 진보 정당 죽이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 조작을 한 것이다. 이건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유럽 순방 기간 중에 문재인 의원에 대한 소환 통보 및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보면 치밀하게 각본을 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가뜩이나 현안도 많은데요. 정부가 왜 이 시점에 이런 일을 결행했을까요? 저희들은 정치적 보복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국정원의 댓글 개입 그리고 경찰의 수사 은폐 축소뿐만 아니라 예. 군대 쪽에서 사이버 사령부 등등의 대선 개입까지 계속 확인을 해 나가고 이게 확대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네. 국감 중에 이것이 밝혀지니까 국방부 장관도 사과할 수밖에 없었고 대통령마저도 이제 최초로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박근혜 정권이 점점 궁지에 몰려가고 있었고 불법 대선 개입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되니까 이런 전체 국면에 대한 전환용으로 지난번에는 이석기원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을 터뜨렸고 이번에는 정당 해산 건까지 들고 나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제 국무회의 의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부가 판단해서 결행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사실 새누리당이 지속적으로 정당 해산 신청을 정부에 요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2달 전부터 홍문종 새누리당 총장이 법무부에 정당 해산 신청을 요구했고요. 네. 국정감사 도중에 법사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고강도로 법무부 장관에게 빠른 진행 그리고 정당 해산되더라도 비슷한 정당을 만들지 못하게 한다거나 또는 국회의원들도 전부 다 직을 상실하게 하는 것까지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하는 것을 연쇄적으로 다 주문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깐만 한 2달 전에죠. 9월 9일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라디오 인터뷰 중에 한 말을 잠시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바로 멤버고 이석기 의원하고 동의하는 분들이고 만약에 이런 분들이라면 이거는 헌재에 국가에서 통진당에 해산 신청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헌재에 해산 신청을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법무부에서 해산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요. 네네. 지금 해산 신청을 해달라고 이미 몇 분이 법무부에다가 해산 신청 요청을 했는데 법무부에서 지금 헌재로 지금 넘기질 않고 있어요. 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헌재 7명 이상 출석해서 6명 이상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긴 합니다만은 아무리 까다로워도 국기를 흔드는 일을 하고 있는 만약에 이적 단체라고
저희가 지금 만약에 판단이 난다면 그건 과감하게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지금 뭐 홍문종 의원 발언에도 좀 어폐가 있는데요. 여기 전제를 만약에 통합진보당이 내란 음모에 동조했다면 이런 전제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사법부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판단은 보고 나서 행동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결정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마저도 국정원 댓글 개입에 대해서 사법부 판단을 결과를 본 후에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똑같이 놓고 보면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최소한 1심 판결이 나온 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국정원의 녹취록 자체가 180도로 뒤바뀌는 이런 녹취록 왜곡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놓고 보면 그 내란 음모 이 재판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그 정당해산 청구 이 두 가지를 서로 쌍끌이식으로 서로가 영향을 주게 하면서 이걸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어느 한쪽이 유죄 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다른 하나를 가지고서 진보당 죽이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건 그 어떤 상식 또는 진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 전면적인 그 진보당 죽이기 정치 탄압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예. 그 정부가 그러니까 행정부가 나서서 정당 해산을 사법부에 요청한 사례가 외국에 일부 있었다고 하던데요. 어떤 사례들인지요? 독일하고 터키에 있었는데요. 예. 이제 터키는 정교 분리를 선언한 이제 속에서 이것을 반대하고 이슬람 신정주의를 표방하는 당에 대해서 해산한 경우가 있었고요. 네. 독일은 나치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나치 당의 어떤 그 재현, 그것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사회주의 제국당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신나치주의 정당 출현을 막는데 또는 이제 이런 구구 정당뿐만 아니라 극자 정당을 막는데 이 해산 시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나치를 계승하는 정당에 대해서 정당 해산을 했고 또 한 사례가 독일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이었죠. 네. 예. 자, 그 정부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없을 때 긴급 안건으로 처리한 것은 혹시 스스로도 이것이 대통령한테 누를 끼치는 무리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정치와 손긋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중요한 국정 현안이 대통령의 제거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바고요. 네.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장관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전부 다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도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을 때 마치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자기 손에는 피를 안 묻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그런 이미지 조작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될 법무부가 그 통합진보당 전체가 종북 정당화돼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진보적 민주주의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김일성 사상을 도입했다 이런 판단이던데 정부가 그렇게 보는 근거도 제시가 됐던가요?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을 네. 김일성 주석이 살아 있을 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 그걸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면 이 전 세계에 진보 정당이 많이 있고 네. 또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그럼 이 나라들이 전부 다 북한을 추종하는 것인가? 네. 전부 다 김일성 사상에 현혹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저희가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하게 된 계기는 그러니까 현실에 있어서 사회주의는 이미 실패한 거 아니냐. 네. 그렇다면은 자본주의의 폐해, 부익부, 빈익빈의 이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서유럽 같은 경우는 사회민주주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유럽식 방식이고 우리는 한국식 어떤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국식 민주주의의 내용으로서 또 저희가 진보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진보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것인데 이게 김일성 사상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럼 전부 다 간첩이란 말이냐? 이건 진짜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네. 김일성 주석이 말을 했다는 시점도 지금 정부 주장대로라면 1945년으로 나오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 그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1945년에 김일성 주석이 진보적 민주주의가 인민에게 자유 권리를 주고 나라의 완전한 자주 독립을 보장한다라는 강연을 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60년이 지난 지금 통합진보당이 계승하고 있다 이런 거군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너무나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석기 의원 재판 과정에서는 줄곧 이제 관련자들이 사회주의를 표방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도 이제 말이 자꾸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에게 북한을 추정했다. 북한을 추정해서 통합진보당은 또는 그 당시 이제 그 강연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진보적 민주주의 이거 자체가 북한을 추정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갈래로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건 전부 다 북한 거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세계 특히나 서방 지도자들 가운데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신 분들을 한번 사례를 찾아보시는 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이번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에서 득표율이 어느 정도였죠? 8.16%였고요. 네. 투표구별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33%가 나왔습니다. 네. 거기서는 당연히 민주당 후보보다도 더 나왔고요. 서청원 후보하고 불과 4%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 투표구가 어디죠? 거기가 우정읍 제4투표구입니다. 네. 거기 유권자 수는 몇 명이나 되는 곳입니까? 유권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네. 워낙 이 분포가 면이 한 거의 10개가 되고, 네. 널리 이렇게 분포가 돼서.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우정 제4투표구, 얘가 33%가 나왔고 20% 이상 나온 곳도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화성갑 전 지역에서 8.2%의 득표율을 기록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걸 놓고 꽤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한마디로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당 대책회의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요? 일단 이거는 당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고, 네. 뿐만 아니라 저희 국회의원들 나가서 지방 의원들과 구청장들까지도 전부 다 직무를 지금 정지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완전히 이건 지금 그야말로 몰살시키겠다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그냥 있을 수가 없고 저희 당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거는 국민들과 함께 싸워 나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적 대응을 1차적으로 할 거고요. 네.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이 잘못된 정부의 판단에 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지 않을까. 당장 오늘도 이제 기자회견, 시청에서의 정당 연설회가 계속 이어지고요. 지금 어젯밤에도 경찰과 일부 충돌이 있긴 했는데 천막을 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냥 천막 없이 노숙을 진행할 그럴 생각입니다. 네. 그 법리적인 대응은 헌법재판소 그 청구안에 대한 그렇죠. 거기에 대한 법리적 대응입니다. 네. 그거 말고 공세적으로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규정 이런 것이 만약에 사실과 다르다면 다른 차원의 법률 대응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자체를 밝히는 과정도 당연히 이제 있어야 될 건데요. 네. 그건 역시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법리적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네. 최근에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그리고 전교조를 법의 노조화한 것, 그다음에 문재인 의원에 대한 소환 수사 이게 일련의 흐름이 전부 다 같이 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인물이라면 심지어 검찰총장이라고 할지라도 갈아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모든 진보 세력, 민주 세력, 개혁 세력 전체가 하나하나씩 지금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따라서 전체 어떤 그 민주주의를 원하는 모든 양심 세력의 결집이 필요한 때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도 좀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뭐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은 없습니다만은 그 민주당이 내놓은 어제 입장을 보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혹시 민주당 논평 보셨는지요? 예, 민주당 논평을 받고 좀 약하게 나가긴 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종북 프레임 속에서 워낙에 종북으로 낙인 찍힐까봐 스스로 이제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보다 과감한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점은 하여튼 조금 좀 유감이긴 한데요. 네. 민주당 스스로가 잘 판단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야당으로서의 자기 몫을 할 것을 촉구하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통합진보당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야권 전반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현실적으로 민주당이나 또 뭐 안철수 의원 측이나 지원을 이끌어낼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지금 이제 만나고는 있고요. 네. 오늘 저희 의원단 전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삭발 당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 양심적인 목소리가 보다 분명하게 나오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 의원도 삭발하시는 겁니까? 예, 뭐 저를 포함해서 의원 전원이 삭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단식 농성장은 국회 안에 마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리로 나가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국회에서 네. 저희가 저희의 목소리를 좀 다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최근 있었던 이석기 의원 공판에서요. 아까 앞부분에서 이 의원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이른바 5월 모임의 녹취록이 실제 발언과 달리 뭐 왜곡됐다, 짜깁됐다 이런 주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네. 이 의원께서는 녹취 그 음성 파일을 직접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그거를 다 듣지를 못했는데요. 네. 이제 그 중에 일부만 놓고 보면 네. 우선 이 절두산 성지 그 모인 장소 네. 그거를 결전 성지라고 한 것을 이제 초기에 저희가 확인한 거고요. 네. 이제 쭉 좀 더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보니까 전쟁 반대 투쟁을 호소 이렇게 한 이야기를 네. 전쟁을 준비하라. 네. 구체적으로 준비하자고 한 것도 역시 또 전쟁을 준비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전쟁 반대 투쟁을 해야 된다고 한 말을 전쟁을 하라라고 한 걸로 이거 180도 바꾼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준비하자. 이것도 전쟁을 준비하자. 이게 모든 거를 국정원 시각에서 이들은 전부 다 전쟁을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구나.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국정원이 그 정보위원회에서 그 최초로 이 음성 파일에 한 1분 정도 가량을 이제 공개한 바가 있는데요. 네. 그때 그걸 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다 이 발언 중에 문제된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왜 문제냐.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치해서 신속하게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마지막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뭘 하라라고 하는 것이. 근데 국정원에서는 그게 바로 전쟁 준비와 폭동을 얘기하는 거였다는 거고, 그걸 직접 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말이 하나도 없는데,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공방을 벌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왜곡됐다고 지적하신 그 대목들은 이 의원께서 직접 들은 부분인가요? 제가 들은 것도 있고 제가 듣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네. 보도에 나온 걸 보니까 전쟁 반대 투쟁을 호소하고는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하고 이렇게 녹취록이 돼 있고, 예.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준비하자,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국정원 녹취록에는 전쟁을 준비하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네. 네네. 자, 국민에게 아무래도 호소를 하고 또 야권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노력들을 진행하시겠습니다만, 뭐라고 할까요? 거리에서 농성을 벌이고 의원들께서 삭발 단식하는 것이 결코 가벼운 행동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국민의 여론을 환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계속 회의를 하면서 고심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네.
어떤 상식과 양심 그리고 뭐 민주주의의 가장 그 기초 토대 자체를 허물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짚어나가고 국민적 저항이 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반적인 여론 환기가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다각도로 이 진실을 알리는 것, 또 해외의 사례, 그리고 여러 그 진보적, 양심적 학술단체, 시민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전부 다 저희가 더 찾아내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뭐 단식을 하셔야 된다니까 여러 가지 걱정도 드네요. 아무튼 건강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